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매매, 전월세 이런 것을 거래를 하고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고요. 연락처는 010-727-14080 임동성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중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얘기를 나눠볼 게 상가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토지도 대충은 알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육안으로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땅이 어디가 좀 있고, 또 제일 쉬운 상품 중에 하나가, 아파트죠.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양권으로 하고, 또 수요도 많고, 거래 경험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하고 이제 상가는 좀 많이 모르게 되죠. 근데 사람마다 공인중개사분마다 좀 틀려요. 어떤 분은 토지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가가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에는 저도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파트였고, 또 이제 실무선상에서 제가 해본 것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토지를 이제 해보고,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되면서 지구 단위 바깥의 토지를 이제 또 경험해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 다니면서 상가를 개발을 해보고, 또 분양도 시켜보고, 제가 직접 사서 팔아보도 보고, 또 임차도 맞춰보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데, 좋은 상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부터가 좋아야지 상가도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봐보면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여러 좀 현란한 게 들어가죠. 현란한 게. 왜 그러냐면 좀 위치가 안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탑10 안에 든 건설사가 이렇게 지은 아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허접하게 짓는 저기 하위권 아파트가 지어놓은 것하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탑10 안에는 들었지만 허접하게 짓는 것도 건설사가 있고, 또 임대로 짓긴 또 건설사가 좀 허접하게 짓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땅 위에 있는 건물에 속아서, 제가 속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그런 현란한 그런 장치 건물에서 하는데, 상가는 그래서 아파트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상가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가 개발업자가 상가에 좋은 토지를 사서 그걸 개발을 해야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상가를 개발을 할 때 상가 이제 종류별로 보면, 여러 지방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광역시만 보더라도 크게 이렇게 상가가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근린상가, 스트레이트형 근린상가, 길거리에 있는 근린상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상가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테마상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또 지방에는 관광단지 상가 있을까요? 또 산업단지에 있는 그런 상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 쪽 같으면 이제 테마상가 플러스 복합문화상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저도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가를 사놓고 2년, 3년만 볼 거냐, 이렇게 좁게 볼 거냐, 5년 볼 거냐, 10년 볼 거냐, 20년 볼 거냐, 30년 볼 거냐, 40년 볼 거냐, 50년 볼 거냐.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내가 이익을 보고, 또 내 자녀한테 이 상가를 물려줄 것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가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동대문 상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테마 상가로 했어요.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내가 여기서 50년 뽑아먹고 상가 사서 한 3, 40년 뽑아먹고 내 자식한테 안 팔고 주었어요. 그 자식놈한테도 그 자식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식이라는 내 자녀한테 줬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그 상권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월세를 뽑아먹을 수 있냐, 뽑아낼 수 있냐 이거죠. 그러 봤을 때 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유흥상가도 봐보십시오. 유흥상가도 내 때 50년 그 유흥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자녀한테도 있을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 그 다음에 관광상권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상권은 이게 봐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권은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떤 그 임차인 분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그 장사를 못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임차로 하신 분이 있고 자기는 장사를 잘해. 그런데 상권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 이 상권이 10년이나 20년 있으면 여기가 상권이 몰락하고 요리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사지 않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테마 상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특히 테마 상가가 이제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산단에 있는 상가 이런 것도 그 개발의 속도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추천하기가 이게 중개사 네가 직접 사볼 것이냐 이게 할 때 항상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상가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앞 상가입니다. 아파트 앞 상가.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둘려져 있는 상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구단위 제가 지도를 갖다 놓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따라서 거기에 대로변 상가가 있고 또 그 아파트 앞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로변 상가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구도심, 완성된 도시에서는 대로변 상가들도 다 이렇게 대부분 찾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로변 상가들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어떤 그 대로변 상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대로변 상가는 삽니다. 근데 아파트가 바글바글하지 않는 상태의 대로변은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대로변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그 핵심이죠. 지금은 그런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 있는 중심 상가들, 아파트하고 맞닿아 있는 중심 상가들. 자, 그런 상가들을 봐보면, 근린 상가들을 보면 엄청 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 가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업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업종이. 대로변으로 가면 일단 학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상가 중에서 학원이 차지하는 퍼센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지나다니면서 그러죠. 아마 학원을 불법화시키면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이 절반은 망해 나갈 거라는 둥.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은 거의 작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원이 아파트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수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게 세대수, 1000세대수가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로변 상가보다는 아파트 앞 상가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게 대로변 상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근린 상가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또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아파트 앞에는 그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물론 임차료는 비싸게 내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 수준에 따라서 맞춰지는 것 같고요.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은행이 들어오거나 뭐 대형 프랜차이즈 업점이 입점하면 좋은데 또 그런 것들은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들어요. 또 내가 중간에 끼는 호실을 집합상가 사서 내 호실에는 안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 공실 기간이 좀 길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냥 핵심 추천은 자 테마상가. 테마상가는 그 광주에서 보면 거의 다 망해가요. 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세정 아울렛 하나 성공하고 첨단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거의 다 망해가는 것 같아요. 다 경매로 쏟아지고 세 가격도 다 초토화되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테마상가는 정말 좀 비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흥상가 있죠. 유흥상가는 제가 보기에 그런 데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유흥상가는 매매 금액 대비 거꾸로 2배 이상 받기도 할 수도 있고 활성화되면 근데 또 이제 그런 유흥상가는 활성화됐다가 한 10년이나 20년 활성화됐다가 그 상권이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좀 잘 탈 수 있는 그 피크점 찍을 때 팔고 좀 유흥상가는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항구성을 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복합상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뭐 관광상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주 같은데 이런데 뭐 잘 되어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광주 쪽에 갔었는데 봐보면 관광상가도 상품으로 내놓은 게 좀 성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무등산 입구 쪽으로 좀 광주 사람들이 무등산을 이제 워낙 좀 많이 가니까 그 유흥이라기 그 유락 좀 등산하는 그쪽에서 좀 거의 성공한 좀 사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분석을 안 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서는 오늘의 가장 그 핵심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를 해라. 그 아파트 앞 상가가 최소한 1500세대나 2000세대, 3, 4000세대가 되면 좋고, 이제 최하 그 지구에 5, 6000세대가 되는 더욱 좋고요. 이제 7, 8000세대, 10,000세대가 되면 좋습니다. 적어도 1500세에서 2000세. 거기에 대해 업종에 따라서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나중에 뭐 제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아파트 앞 상가인데 그 지구 단위가 적을수록 아파트 앞 상가로 가고 지구 단위가 예를 들어서 10,000세대, 20,000세대 된다. 그러면 이제 중심 상가 뭐 대로변으로 가고 또 유흥을 바라보고 중간으로 가도 되고 그러겠죠. 그렇더라도 그 지구 단위에 형성되는 그 키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앞입니다. 근데 혁신도시,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 있고 저도 혁신도시에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지금 봐보면 그 좀비거리라는 게 있어요. 좀비거리가 지금 KDN에서 중흥 1차 오피스텔 그 사이를 좀비거리라고 거가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죠. 근데 봐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유흥이 됐고 거기가 제일 뭐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밤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도 상가 분양 대비 그렇게 투자 수익률은 좋은 지금 현재 거기가 3, 4%대쯤 될 겁니다. 근데 그나마 거기도 성공한 첫째 사유는 뭡니까? 거기가 오피스텔 3000세대가 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상가가 엄청 많죠. 제가 어디를 빛가람 혁신도시, 저희가 빛가람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기준이고요. 그럼 대강 아파트 앞에 그 근생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근생상가, 그 사거리에 있는 근생상가, 빛가람 중학교하고 대강 아파트에 있는 그 아파트 앞 사거리는 투자 수익률이 5%, 6%, 7%, 8%까지도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 한 칸에 3, 4억에 분양받아서 거꾸로 3,150 마치고 있고요.
지금 좀비거리라고 있는 것은 6억 상가 분양받아서 3천에 150에 3천에 뭐 2천에 120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더 훨씬 좋은지는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아파트 앞 상가 사거리가 최고인 것 같고 또 그 주변 아파트 앞 근생 상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상가는 왜 최고이냐면 아파트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거 자체의 고정 인구가 확정적으로 되어진 거고요. 또 아파트 단지가 딱 한 세대면 이게 재건축한다든지 뭐 할 때 그 상권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3, 4, 5, 6천 세대가 있어 버리면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단지가. 그러니까 또 그 재건축하고 나면 또 세대수도 늘어나고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더 소득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상권은 더 발전되죠. 그래서 내 자녀, 내한테도 우리가 워런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평생을 가질 수 있는 그 상가가 내 자녀한테도 물려주고 평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린 상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조금은 맞네 그렇지만 뭐 100%는 동의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다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물론 제 생각에 뭐 100%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빛가람이 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는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이고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한번 투자를 하시거나 중개를 하시거나 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주고 싶은 분은 저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 주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저와 함께 투자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